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와인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짜낸 그러니까는 과즙을 통이나 투기에 넣고 자연 발효에 의해서 알코올을 발효시킨 후에 건더기를 걸러서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 그 심이라 그럴까요? 그 과피나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걸러가지고 통에 다시 넣어서 수개월에서 수년간 숙성해서 병에 넣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와인 발생 시절, 그러니까 와인 처음 시작될 때부터 별로 그렇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만, 그 현대적인 양조 방법은 대량 효모를 첨가해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발효시켜서 숙성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숙성 과정에서 유산균을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화제, 첨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화제는 뭔가 하냐면은 와인은 굉장히 이 공기, 특히 산소에 접촉되면은 변하기가 쉽고 부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그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첨가제로 사용하는 그 산화제로서 이산화황이 있고, 그 다음에 피로와 황산, 칼륨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이산화황에는 확실히 산소의 제거라는 효과도 있지만 그 반응은 느립니다. 게다가 이산화황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제하지 않는 제법도 첨가하지 않는 제법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산화방지제를 첨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효시킨 탱크 내의 공기를 질소, 그러니까는 산소를 빼고 질소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산소와 접촉을 막고 잡균의 번식에 의한 부패를 억제하는 수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산화황에는 산화방지제로서의 작용과 잡균의 억제, 그 다음에 살균 외에도 포도의 과피에 포함되어 있는 산화효소의 억제, 그 다음에 과즙중의 색소의 안정화, 그 다음에 와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산화수소의 제거 등의 작용도 있습니다. 이산화황의 첨가를 행함으로써 와인의 품질을 보다 간단하게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도 적게 들고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소리겠죠. 또 이산화황이 포함되어 있어도 소량이면 인체에 거의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품질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서 지금도 이산화황의 첨가가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프랑스의 와인법과 같이 이산화황의 첨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지역도 존재합니다. 다만 일본이나 유럽 국가, 미국 등에서는 제품 중의 이산화황의 농도가 일정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는 한도가 존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포도를 수확해야 하는데 포도 수확은 당도가 14도에서 26도 정도가 되는 곳에서 가위나 그러니까 기계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수확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와인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당도가 높은 것만으로는 산과의 그러니까 신맛과의 균형이 나쁘기 때문에 그 당도와 그 신맛의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죠. 또 그리고 이때
병든 열매나 생육이 나쁜 것은 필요 이상으로 신맛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선과, 그러니까 과일을 분리한다는, 고른다는 이런 뜻이겠죠. 선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즙 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와인의 제조, 그러니까는 발효 방법은 포도의 심, 그러니까는 그 과경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열매의 껍질을 깨서 파쇄해가지고 열매를 으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산지에 따라서는 와인에 더 강한, 그러니까 떫은 맛을 더하기 위해서 과경을, 그러니까는 그 침이라든지 뭐 이런 걸 섞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농촌에서는 수확기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은, 전통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맨발로 그 체중을 실어서 그 과즙을 짜는 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와인 공정에서는 스테인리스제를 용기를 써가지고 그 착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 인해서 그 사람들의 힘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많은 와인 전용 품종에는 수확한 와인 중량의 약 55%에서 65% 정도의 과즙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반 조금 이상 정도의 그 과즙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레드 와인의 경우는 과피나 과육이 섞인 채로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그 포도를 통째로 발효를 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의 경우에는 압축기를 써가지고 그 포도즙을 짜내서 그 과즙만을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은 과일, 그러니까 포도 전체를 사용해서 발효를 시키고,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은 그 일단 발효시키기 전에 포도즙을 짜가지고 포도즙을 발효시켜갖고 와인을 만든다고, 이런 뜻이겠죠. 다만 일부 화이트 와인에는 스킨 콘택트 법이라는 화쇄한 과실과 과즙을 24시간 접촉시킨 뒤, 그러니까는 짜냈지만은 거기서 다시 그 건더기를 섞어갖고 1시간에서 24시간을 접촉시킨 뒤에 다시 과즙을 짜내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이트 와인은 발효하기 전에 과피나 과육은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종자, 그러니까 씨를 써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용유겠죠. 포도 종유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름으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 발효, 즉 1차 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효시키기에 있어서 포도의 과실에는 자연 효모가 붙어 있고, 게다가 과즙 중에는 효모가 이용 가능한 포도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즙이 밖으로 나오면 자연스럽게 알코올 발효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그 맥주나 이런 곡물로 만드는 거는 다시 그 전분을 바닥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2차 발효가 이제 시작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포도 같은 그 과실은 과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자연 발효가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 전통적인 제법에서는 효모에게는 손을 가지 않고 자연 발효가 주류지만, 현재는, 그러니까는 전에는, 옛날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효모를 다시 첨가하거나 유산균을 첨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연 발효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포도주가 되는데 현재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맛이 안정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다가 특별히 배양한 효모를 사용한 주모로서 첨가해 그 외의 균을 작용시키지 않는 방법이 취해집니다. 또한 포도 산지가 고온에는 산이 부족한 포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많이 발생시키는 효모를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신맛을 많이 발생하는 효모를 인공적으로 첨가시키는 경우가 되겠죠. 그 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는 과당, 포도당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추운 지방에는 역시 단맛이 덜 나기 때문에 그 단맛을 더 내기 위해서 포도당이나 과당을 첨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의 경우에는 약 20에서 30도,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의 경우에는 15에서 18도를 유지해서 며칠에서, 그러니까 수십 일에 걸쳐서 주 발효를 거쳐 압착에 의해 액체 성분을 짜냅니다. 목적의 발효, 당, 산류, 상해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는 내가 이 정도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당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온도를 다시 낮춥니다. 온도를 낮춰서 발효를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 시의 온도가 20도를 넘으면 미향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온에서 장기간의 발효를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담은 과피와 씨가 알코올 발효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의해 떠오르고 호기적인 미생물의 작용을 받기 쉽기 때문에 고용분이 항상 액체에 담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 알맹이나 그런 어떤 과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액체 위로 떠올라서 공기와 접촉되면은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생기고 발효하는데 그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항상 그 고용분들은 액체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효모에 의해 발효의 성과로서 충분히 발효한 경우 당도계에 의한 계측을 합니다. 그래서 당도의 약 2분의 1 값의 에탄올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목적의 발효 정도가 된 곳에서 액체와 고용분을 분리합니다. 이때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액체가 프리런 와인으로 고급 와인의 원료로 사용되고, 한편 남은, 그러니까는 저절로 흘러나온 그 액체는 그 프리런 와인이라고 그래갖고 이것은 고급 와인의 원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고용분을 압축하여 짜낸 액체가 프레스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와인, 그러니까 뭐 과일, 포도, 알맹이나 뭐 이런 게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압축을 시켜갖고 짜낸 와인이 이제 프레스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런 와인이나 프레스 와인은 따로따로 2차 발효를 해서 병에 넣어서 제품이 완성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